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그리고 이번 주는 미 연준 이 파월의 의사록과 관련돼서 발언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자체가 좀 관망세가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과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예상대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400선 겨우 지켜주면서 0.26%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보시면 0.97%,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1%대까지 하락폭을 키우는데 710포인트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사영관 차장, 그리고 유영학 과장까지 모시고 네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시장의 매매 시그널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들 살펴보고 올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전장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이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서 이 대규모 반발, 정세 불안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잔뜩 웅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거센 팔자세를 보였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이 중국의 봉쇄 리스크와 더불어서 여는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내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우리 시장 양대 지수 오늘 하락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 넘게, 코스닥은 1% 넘게 하락 출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전 업종이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섬유의보 그리고 서비스업이 크게 내렸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가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에서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한때 5만 전자로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한편 삼성 사장단이 도쿄의 소니 본사를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두 기업 라이벌 그룹인데 혼다와 함께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는 소니와 이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관련 협업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하락했고요. 애플은 중국의 생산 공장 불안으로 아이폰 연간 판매량이 600만 대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장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삼성전자가 0.5% 내리면서 6만 전자가 붕괴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59,8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 SK하이닉스도 0.96%, 거의 1% 가까이 내리면서 반도체주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78%, 거의 2%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에 성공해 57만 2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고요. 이 밖에 두 종목은 보합권에서 전장의 주가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2거래일 연속의 강세를 이어간 삼성 SDI와 더불어서 이 현대차도 강보합 마감한 가운데 기아는 보합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한편 기아가 60년 만에 국내에서 누적 판매 1,50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 오늘 장에서 어떻게 풀이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 SDI가 어제 장에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이어서 0.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72만 9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가 어제장의 주가를 이어가면서 16만 7,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새 종목은 파란불을 켜고 내려앉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네이버가 1.7% 가까이 하락하면서 17만 7,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업종별로는 종이와 목재만 소폭 올랐습니다. 한편 위믹스의 상장 폐지 결정에 위메이드와 계열사 주가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급락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업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다 내린 가운데 HLB가 6%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와 카카오게임즈는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고 0.3% 넘는 강보합세를 예측되고 있는데요. 21만 3,7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HLB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낙폭을 더욱더 키워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3.5% 가까이 내리면서 32,05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에코프로만이 전장의 주가를 지켜내면서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이 2%대 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가 1.15% 상승하면서 13만 1,7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밖에 7위부터 10위 종목은 모두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이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3,8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어제장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그리고 오늘장 좋은 흐름이 이어갈 것 같은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장 경동인베스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카자흐스탄과 리튬 탐사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강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46% 오르면서 12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참치 하면 생각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동원 참치용 통조림 캔과 포장재를 만들던 동원 시스템즈가 국내 최고 수준의 초고강도 양극박을 개발해서 최근에 양산에 돌입했는데요. 이 포장재 전문 계열사에서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했다는 평가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0.6% 오르면서 52,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53,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BGF 립테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 붉은 악마들이 깨어난 가운데 이 치맥 관련주와 함께 편의점주도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꼽히고 있으면서 이 편의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에도 내년까지 실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관련해서 CU 편의점의 운영사인 BGF 리테일 오늘장 보합권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20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그룹과 애플카의 협력 기대감이 어제장 더욱 커졌습니다. 2025년 출시를 목표로 완전 자율 전기차를 개발 추진 중인 애플이 전기차의 부품에서 하드웨어까지 풀 라인업을 확보한 LG그룹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어제 LG전자가 주가가 4%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강보합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93,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지만 이 LG그룹과 애플과 관련 소식으로 대성파인텍이 어제장 오전엔 10% 넘는 상승폭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고 5%대 강세를 연출했습니다. 정밀 자동차 부품업체로 마그나와 애플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61% 하락 출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1,830원 선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BP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장을 마칠 때는 26% 가까운 강세가 이어졌던 종목이죠. 현재까지 상용화된 관절암 치료제가 없는 가운데 이 비피도가 퇴행성 관절암 치료제 연구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4% 넘게 빠지는 흐름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9,000원 선이 붕괴되면서 8,900원의 예상 체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드릴 특징주 포스코 엠텍입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증가에 의해서 2차 전지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포스코 엠텍이 4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23% 넘는 큰 오름폭을 보여줬는데요. 이 최근에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관련주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1월 29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이면서 중국발 리스크가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시장에 여전히 부담을 줄 만한 내용들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의 순매도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보일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약세 흐름 보이면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보면 좋을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하락 추가 예상이 당연히 되는 상황이고요. 우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 중심으로 오늘 또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미국 증시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이게 그냥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이게 경기도나 이슈가 많이 좀 부각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시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강도도 여전히 세지만 이 경기에 대한 둔화, 이 이슈에 더 오히려 좀 반응을 좀 많이 하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좀 선바뀜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약세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전에 어떤 서두를 현금화하는 전략보다도 오늘 한번 좀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는 전략도 종목별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좀 상승폭이 큰 게 바로 이제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오늘 항공업종 괜찮죠?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8.55% 급등하는 양상 나타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우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얘기가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승인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도 8.55% 그리고 대한항공도 1.4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방도 7.18% 그리고 KCTC가 4.16%, 에어부산이 3.33%, TA항공 1.3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금속 광물 업종도 좀 괜찮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IS동수가 2.03%, 태경BK가 1.58%, 금비가 0.96%, 한국석이 0.92%, 포스코케미칼이 0.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코리안리가 2.96%, 동양생명 1.09%, DB손해보험이 0.67%, 삼성화재가 0.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운송장비 업종도 시장들로 강하죠. 지금 센트럴 모텍이 지금 17.93%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그리고 여러 가지 특히 테슬라 어떤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장 초반에는 높은 상황인데요. 테슬라 부품주, 우리산업, 명신산업 유명한 기업도 있지만 센트럴 모텍, 또 우리산업 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역시 명신산업 4.94%, 평화홀딩스가
4.38%로 오늘 테슬라 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오늘 좀 상승폭을 좀 크게 갖고 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항공우주 어제 뭐 우주항공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이 발표됐죠. 그러면서 오늘 1.7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통신업종도 시장 대비는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0.84% 상승, SK텔레콤이 0.1% 하락, KT가 0.1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상승폭을 키우는 게 바로 이제 섬유국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웰크론이 3.75%, 더 네이처홀딩스가 2.43%, GH 신소재가 1.28%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정보통신 2.06%, 세종텔레콤이 0.43%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서비스 업종 괜찮죠. 지금 시티랩스가 18.86%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시티랩스 같은 경우에도 뭐 케어랩스 의 매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한 유동성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플랜티넷이 7.44%, 대신정보통신이 0.78%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낙폭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0.33% 하락, LG에너솔루션 보합, 삼성바이오 0.34% 하락, SK하이닉스 0.4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LG화학이 1.11% 하락세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고,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현대차가 0.9% 상승, 네이버가 0.28% 상승, 기아가 1.07%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뭐 기업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2% 이상 오르고 떨어진 기업들은 거의 없죠. 그다음에 좀 대한항공이 2.04%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뭐 70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뭐 등락폭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번 주 뭐 경제지표 발표도 있고 FMC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시장에서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약간 우세합니다. 에코프로뱀이 0.82% 하락, 셀트로헬스케 0.31% 상승, LNF 0.28% 상승, HLB가 3.61%의 좀 하락세를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0.12% 상승, 에코프로 0.38% 상승, 펄어비스타 0.2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뭐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도 50위까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역시 뭐 삼천장 제약이 16.33%. 어제 장 끝나고 그 이슈 나왔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유럽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와줬는데 뭐 그전부터 약간 기대가 됐던 상황인데 어제 장 끝나고 어떤 공시를 좀 하면서 우선 삼천전대학에 대한 유럽 진출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걸 시작을 계기로 향후에 이 삼천전대학의 해외 쪽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용히 흘러가는 좀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좀 시장을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들 본다고 하더라도 특징 뭐 삼천전대학에는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에 빠르게 움직였던 그 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특징주로 꼽아주셨던 삼청당 제약 말고는 특징적인 종목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관련돼서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분위기가 짙은데 관련돼서 장 초반 분위기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폭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만 장 초반이라서 개인들도 지금 현재 팽팽하게 순매수와 순매도 기조가 지금 맞서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세한 시장 상황 다음 전문가님과 연결해서 조금 더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분위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장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예, 어제 이제 시황에서는 어제 이제 월요일 날 방향성이 이제 급락이 좀 됐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주 안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많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의외로 반대로 이제 화요일 날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지난번에도 약간 지난주에도 비슷하게 좀 출발이 됐습니다. 현재 11월 21일 날 급락이 됐고요. 12월 22일 날 저점을 보이면서 주중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도 지금 약간 비슷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요일 이게 월요일 날 급락이 되고 화요일 날 저점을 보여주고 하는 양상들이 거의 반복이 될 확률이 많고 또 어제 이미 내고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어제 이제 급락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시장이 선행해서 빠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어제 미국 시장하고 어떤 급락과 상관없이 반등이 주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중 눌림목 어떤 흐름의 어떤 전형적인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물론 이제 시장은 이제 봐야 되지만은 이제 코스닥의 이제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지수도 제가 이야기를 좀 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한번 크게 나와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게 11월 말, 12월 초, 12월에 이제 강세 이런 강한 상승들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오늘 내일 방향성 12월 초의 방향성이 좀 강세로 약간 돌변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변곡점에 유념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를 바라본 것이 좀 맞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이제 참고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약간 보더라도 약간 지수하고 거의 이제 베타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중 바닥을 좀 찍고 또 반등을 좀 해주고 21일선의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2단 하락으로 가려는 그런 이제 기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잘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역대 최대 부분들이 있고 다만 해외 변수가 현재 그 중국 봉쇄 반대에 대한 시위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현재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현재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특별한 큰 부분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서 약간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또 거래량 위주로 한번 보면은 웰크로한텍 등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2차 전지 쪽에 어떤 그 종목군 흐름들이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나름대로는 그 소리 소문 없이 약간 올라주고 있는 종목이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해당이 됩니다. EM 플러스 부분들이 일단은 그 LFP 양극재 개발 관련된 자체 기술
관련된 그런 그 내용들이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이제 신기술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그 틈새 테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는 꾸준하게 이제 신고가 이제 갱신을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EM 플러스를 비롯해서 쪽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계속해서 이쪽 비싼 뭐 종목군들 잠깐 보면은 21선에 이제 근처에 있는 종목군들의 또 움직임들 약간 뭐 주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21선에서 한번 크게 튀었고요. 다시 한번 최근에 21선에서 지지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무응급제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수학도 생각보다 21선이 아닌 21선은 살짝 더 아래에 약간 밀려주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 전체에 올라온 것에 대한 한 절반 정도. 물론 21선이 깨졌지만 61선에 지지받고 약간 터닝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 있던 이슈 부분들이 오늘 그 창투사 테마가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호재가 좀 있죠. 네,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아주 아이비 투자가 좀 투자를 했던 투자던 그 자회사 투자들 회사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인수를 한다 하는 뭐 그런 기대감 부분 때문에 약간 오늘 아주 아이비 투자가 굉장히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지만은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가져올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SBI 인베스먼트 분들도 이 박스권 채널을 보이고 운봉 5일 운봉을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본격적으로 이제 장이 좀 좋아지면은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대형주 쪽에서는 우리기술 투자가 약간 뭐 대장주 성격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좀 힘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5일선을 좀 회복하는 뜸들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종목군들 잠깐 뭐 좀 살펴본다면은 오늘 현재 메타버스 쪽의 흐름들이 또 순환매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대표적으로 최근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덱스터라는 종목군도 최근에 이 급등하기 전에 눌림목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5일선을 좀 짚고 다시 한번 오늘 강세 2차 상승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현재 MBT라는 종목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어떤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1선 찍고 주기 상승 삭발형 이후에 5일째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약간 뭐 대형주적인 성격이지만은 현재 빈살만 어떤 쪽 관련된 투자 효과도 좀 있지만은 카카오도 오늘 대변곡점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도 21선과 61선이 거의 크로스에 임박을 한 상황이고요. 주가가
바닥에서 한번 급등을 한 다음에 21선 돌파한 2차, 그다음에 61선 저하 이런 삼각 수렴 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카카오도 한번 큰 반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쪽의 움직임들이 현재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도 대장주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약간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은 이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좀 되고요. 나머지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 둘씩 계속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오늘 순환매로 좀 2차 전지와 함께 좀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한번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면은 센트럴 현재 최근 이제 바닥에서 약간 움직여주는 분들의 또 순환매를 보면은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승 삿바 형태 일주일 전에 한번 크게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하단선을 깨지 않으면은 일주일 정도 더 숨고르기 뒤에 다시 한번 이제 강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이 있지만은 현재 순환매로 한번 그 명신산업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나머지 차트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아직 움직임이 좀 덜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캠시스라는 종목도 현재 이중 눌림목을 보여주고 한번 지금 한번 N자형으로 좀 떠주려는 움직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전체 이제 시장을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 간단히 10분 요약한 가운데 코스닥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현재 코스피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지난주에 반복이고 이중 플랫폼 가능성이 많고 12월 초강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집중하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향후 흐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말씀드리는 순간 시장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시장에 대한 시황, 뷰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더의 임상현 파트너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 분위기와는 또 달리 코스피와 코스닥 보합권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현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간밤에 미국 시장이 또 좋지 않았어요. 그 영향권에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초반의 수급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4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전기, 전자, 화학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만 운송 장비단에서는 완성차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죠. 외국인이 120억 정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90억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이라던가 서비스 쪽도 상대적으로 강한 강도는 아니지만 일단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 400억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융투자라던가 연기금 쪽에 어떤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좀 잡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좀 아쉬운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외국인은 비차익 쪽에서 지금 400억의 매도가 같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늘 바스켓 매도를 시총 상위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글쎄요, 외국인이 조금 잠잠한 가운데 지금 기관과 개인들이 주고받고 있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약보합 정도의 지수는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나 금융투자 쪽에서 일단은 1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코스닥 전체로 봤을 때는 소폭의 8억 정도의 매수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지만 면면을 보게 되면 업종별로는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60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 IT 지수, 기계 장비, 제약,
디지털 콘텐츠 이런 쪽들 그동안에 좀 매수해 왔던 그런 섹터죠. 이런 업종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벤처라던가 중견 이런 쪽들을 매도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우량 기업 쪽에 대해서는 또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코스닥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오락, 문화 이런 쪽이면 이제 엔터라던가 카지노 관련주들이 될 거고요. 거기다 금융 관련주, 일부 미디어주도 들어갈 거고요. IT 소프트웨어는 매도를 하지만 IT 하드웨어 쪽에 대해서는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단들은 일부 또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겠다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화학이라던가 이런 쪽들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서 시장은 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시총 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약간 상반된 모습이네요. 삼성전자가 0.3% 빠져 있고요.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양봉 전환을 하면서 0.4%가량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일단 그동안에 좀 탄력적인 주가의 모습들도 그렇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주가가 좀 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을 추가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져서 하단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8만 원에서 8만 1,000원대는 일단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으로 매수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0.7%의 상승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LG화학은 오늘도 1.7%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도 비슷한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만 외국인들이 역시나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관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역시나 좀 상반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0.8% 하락 중인데 다른 쪽은 0.8% 상승세,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그동안 좀 주가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눌렸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박스권 하단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네이버 보합권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0.5%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코스피 쪽에서 서비스 업종 매도를 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개인들이 8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시장 대비해서는 카카오가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좀 지속적으로 계속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하고 기아 전부 다 보합권 정도에서 큰 흐름이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태고요. 삼성물산 0.4% 상승. 오늘은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1.8%의 KB금융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신한지주도 0.8%의 상승세를 역시나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11일 외국인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 전환하면서 일단 순매수 행진이 끊겼습니다. 수급 잘 체크하시면서 그동안 기관들이 매도할 때도 외국인들이 받았었어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도로 돌아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시세 탄력을 주던 흐름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래프톤이 0.7% 상승 중이에요. 오늘 LG생활건강도 2% 상승,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LG생활건강이 121선을 받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11월 중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하단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틀 연속 양봉이 일단 출현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수급 상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외국인들이 7일 이상 순매도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요. 투신 사모펀드도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 연기금 이런 쪽들의 차익,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 정도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충성도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떨어져 있다. 그 말인즉슨 어느 브랜드와 간에 이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특히나 중국 로컬 업체들이 되겠죠. 화장품 성분에 큰 차이 없습니다. 대부분 OEM 이런 형태를 봤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고객들의 변심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라는 브랜드로 굉장히 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했었죠. 그런데 LG생활건강에 후에 시장을 뺏겼던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로컬 업체들은 그만큼 더 큰 자본력을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최고급 브랜드, 유럽이라던가 이런 쪽들 브랜드의 인지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여전히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특징 종목들은 대한항공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일단 롯데건설 쪽으로의 자금 유입 이런 부분들 이겨내고 수급이 괜찮아요. 오늘 3%에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SKI테크놀로지, 메리츠 금융지주 2%대 상승,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이 3%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방산주 분위기도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코스닥은 강세 종목들 위주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HLB는 오늘도 빠지네요. 3%대 약세 보여주고요. 에코프로가 2%, 그리고 알테오젠도 2.4%, SM이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이에요. 8만 원을 단숨에 다시 돌파하는 저력 보여주면서 4%에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락 문화 쪽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라다이스 역시나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VIP의 드라백 이런 쪽들이 같이 홀드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늘도 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도 좀 오늘 움직임이 있네요. 성일하이텍이 2.7% 강세, 그리고 그 밑으로는 삼천당 제약이 어제 시간회에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13%의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다만 음봉이 그려지고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 이런 고점에서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YG엔터가 4% 상승이고요. 미래나노텍도 3%대 상승하면서 여전히 리튬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는 굉장히 시장에서 뜨겁다라는 부분들. 바로 그 밑에는 하이드로 리튬, 또 주금 납입이 조금 당겨서 된다라는 부분들. 신주 인수권에 대한 자금 납입 일부를 3일 정도 당겼다라는 부분 때문에 9%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하게 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파악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서영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시장 함께 참여해 주시는 분들 지금 또 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종목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이 수급과 관련돼서 저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지금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전일에 기관들이 주요하게 매수한 종목들 좀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섹터로 보시면은 건설기계나 XR, 음식료, 폐배터리, 그다음에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수소, 사우디 관련 수혜주 쪽으로 섹터로 보시면 수급이 유입이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보시면 TYM과 대동 같은 종목들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의 농기계하고 이제 굴삭기 하는 기업인 기어가 실적 발표했는데 농기계 쪽하고 건설 쪽, 건설기계 쪽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국내 이와 관련된 주식이 이제 대동과 TI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로 연기금 쪽에서 수급을 유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업황 보시면은 농기계 판가를 이번에 상당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탄탄하게 나타난 부분이 향후에 업황까지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XR과 더불어서 내년도 1월에 모멘텀이 또 생길 수 있는 DDR5 쪽인데요. 최근에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내년 1월 10일 날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를 공식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JT의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사 모두로 관련 장비를 납품하기 때문에 D램의 사이클 교체가 이제 교체 사이클이 도래했을 때 수혜주로 항상 꼽히는 장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스톤 소자가 이제 DDR5엔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DDR5가 출시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상향 조정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TL인데요. 워낙 이제 밸류도 싸고요. DDR5 기판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피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팅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용접용 피팅 쪽, 그러니까 태광과 성광밴드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다가 최근에는 DK락이나 하이로코리아 쪽으로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용접용 피팅하고 이제 개장용 피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하이로코리아나 DK랑 BMP는 개장용 피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용접용 피팅은 실적이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후행을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광과 성광밴드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하이로코리아나 DK랑 이번 3분기부터 실적 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호조의 시작이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로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DK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밸브 중에서도 이제 그 수소 피팅 같은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도 또 분류가 되면서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중에서 새로 조금 강하게 좀 들어오는 수급이 있는데요. 롯데칠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제로탄산의 수요가 상당히 좋고요. 거기다 두 번째로는 8월에 신규로 출시한 소주의 신제품 세로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업장용으로는 한 10%가 풀렸고 가정용으로는 한 50% 풀렸는데 2030 세대에서 되게 강하게 수요가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업장 쪽으로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이쪽이 만약에 이제 증가를 할 경우에 점유율을 넓힐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수요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2,500억에서 3,000억까지 지금 컨셉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메리트는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 회사 그룹의 롯데그룹의 유동성 이슈로 주가는 좀 같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는 주가 이미 반영이 좀 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사 실적의 상향 요인에 더 좀 포인트 두시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건설기계인데요. 최근에 중국의 굴착기 내수 쪽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디볼프들한테 유동성을 좀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주면서 주택의 공급을 좀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바스켓으로 매수하고 있는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YM텍입니다. 동사는 이제 릴레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2차전지 성장과 궤를 함께할 만한 중장기 성장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전기차나 ESS, 충전기와 같은 쪽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쪽 시장이 상당히 성장폭이 폭발적이죠. 그런데 이제 동사의 글로벌 점유율 아직 1% 미만입니다. 상당히 낮은데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갑자기 상승세가 가팔라졌어요. 이유를 보면 동사 수출 비중이 66%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는 영업 마진이 38%를 기록하면서 시장에서 프로이즈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릴레이 시장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나 덴소 같은 일본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국내 기업의 마진율이 상당히 38%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 이 일본 기업들이 과점과 기술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마진율을 거두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이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율 갈 경우 상당히 이제 Q가 성장하는 흐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동사의 가동률 100%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에 맞춰서 4라인 증설이 11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제 본격적인 Q의 성장, 매출 성장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실적 기대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트렉스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그 실적이 좋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주로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본업이 탄탄합니다. 모트렉스의 주력인 인비클 인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전방산업인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할 경우를 대비를 하더라도 옵션 채택률의 확대가 되고 있고 주력 제품들의 MS 증가로 인해서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거뒀습니다. 영업이익 161억 원, YOY로 80% 성장한 호실적 달성했는데요. 이 회사의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고,
또 여기다가 우호적인 환율도 동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 5,300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80억 정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해 보실 만한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본업 위에도 주목해 보실 만한 쪽이 투자 포인트 한 2가지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좀 2차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신규 사업분이 이제 그 배터리 패키징 사업인데, 쌍용 차량으로 배터리 패키징 수주를 약 5년간 1,800억 규모로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을 공급을 받아서 동사가 패키징 호공정을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타 차종으로도 배터리 패키징 비즈니스 수주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회사가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설기계 쪽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동사의 자회사가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진건설 로봇도 중장비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북미향 수출 호황에 이어서 중동 쪽까지도 업황 호조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회사는 국내 1위의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입니다. 현재 북미 시장에서 탑3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건설 시장의 호황을 온전히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사우디 쪽으로도의 어떤 수주 기대감,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과 관련돼서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오늘 주목해볼 만한 종목 2가지 종목 설명드렸습니다. YM텍과 모트렉스 자세하게 모멘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챙겨주시면 시장 대응하시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중에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그 안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